안녕하세요. 정치 채널 라운드업입니다. 오늘 정치권 정말 시끄럽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이선균 의원의 특검보 추천 논란으로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진보 진영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유튜브에서는요, 단연 이선균 의원 논란이 핵심 화두입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상대편 변호인을 특검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당원들이 폭발하며 정청래 당대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당내 갈등의 심각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스픽스에서는 이선균 의원의 행동을 두고 시청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역기라며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전했고요. 반면 사임 이유가 법무법인 변경 때문이라는 해명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대한뉴스와 82쿡에서는 이 특검 추천과 합당 갈등으로 여권 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정청의 온도 차를 지적했습니다. 82쿡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회유에 나선 것 아니냐며 추천 특검의 거짓말에 충격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불쇼에서는 시청자들이 흔들림 없는 편파 지지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고, 열린공감TV는 민주당 갈라치기를 경고하며 이재명 대통령 고립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셉니다. 대한뉴스는 김인택 판사의 뇌물 약식 기소 등을 근거로 사법부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82쿡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장 올리라고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클리앙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청래 대표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며 김민석 의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글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의 유머에서는 합당 반대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글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재생에너지 우선을 촉구하는 비판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루리웹에서는 정부가 계엄 저지자를 예우하는 빛의 위원회를 창설한다는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딴지 방송국에서는 김건희 전 영부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것이 차기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진보 진영은 당내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 모습이군요. 중도 성향 채널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도 커뮤니티인 인벤 오픈 이슈 갤러리에서는 현 정치 상황을 밈 정치라고 표현하며 국민들의 답답함을 드러내는 게시글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20대, 30대 청년 혜택을 정리한 정보성 글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커뮤니티에서 이선균 전 공수처장이 특검 추천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발언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음모론은 안타깝다는 그의 말에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입니다. MLB파크 불펜에서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조국 대표가 과거 자신을 도운 일을 외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싫다는 감정적인 글이 올라왔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괜찮은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중도 성향 유튜브 채널 센터필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국가 정책을 논하며 민주당의 586 세대가 왜 영포티 소리를 듣는지 세대 갈등과 정치적 정체성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TBC의 장르만 여의도는 무거운 정치 이슈를 유쾌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신혜원 기자가 특검과 같은 주제를 가볍게 풀어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중도 진영은 관망하는 자세지만 보수 진영의 분위기는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각종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총공세를 펴는 모습입니다. 보수 유튜브에서는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주를 이룹니다. 신의 한 수는 이재명 소환이라는 긴급 뉴스를 타전하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폭발했다고 전했고, 배승희 변호사 채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현 정권이 한미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고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와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잦은 경로와 대장동 원죄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안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의 한 수는 군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국방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본의 타카이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펜앤마이크 TV는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외치며 장동혁 의원이 직까지 걸었지만 당내에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그 무력함을 지적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인 일베 저장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빗썸 사태나 의료보험 폭등 같은 현안에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비난만 한다며 개점 휴업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소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보 진영은 당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되찾아 이재명 정부를 지켜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결의가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양쪽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정치 자체에 대한 피로감과 냉소적인 반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대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비상시국입니다.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의 정치 채널 라운드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